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즐거운 고등학교 생활, 특히 한국사 학습에 아주 훌륭한 또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어드리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벌써 또 3월 학평을 보고서 뵌 지 좀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생활하고 계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요즘에 또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뭐 그런 것들이고요. 어쨌든 시험 보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6월 학평 그러면 조금 긴장감이 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3월은 첫 시험이어서 긴장감이 있었다면 6월은 뭔가 중간 점검이자 또 6월 때는 고3 선배들이 또 모평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간 작용을 하면서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일단 뭐 고생 많이 하셨고, 한국사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만만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학습했던 내용을 점검해 보시고, 특히 이번 해설 강에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렇게쯤 왔으니까 석 달쯤 공부했으니까 한국사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문제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입니다. 난이도는 중. 제가 잡은 난이도예요. 그래서 의미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 난이도를 잡는 거에 가장 큰 근거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적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봤다 못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 문제라면은 예년의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혹은 수능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레벨이 되겠다라는 걸로 난이도를 잡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쉽게 잘 봤는데 왜 중이야 뭐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전체 수준이 그랬구나라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 정도로 잡아놨고요. 고1 시험을 치고는. 그다음에 특징들로는 뭐 전범위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딱히 특징은 없습니다만 제가 좀 몇 가지 발견한 요소가 있어요. 이번 고1 시험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춘 첫 그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춘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동안 시험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었던 천진사상이 시험에 나오게 됐고요. 백정 정오층의 개념이 나오게 됐었고, 이런 것들이 2015년부터 교육과정에 하나씩 들어갔던 개념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시험 문제 본격적으로 하나둘 출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키워드들을 잘 기억하시는 거. 제가 뒤에 문제 풀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용어예요, 용어. 역사는 용어와의 싸움이에요. 제가 그래서 용어 특강도 해드렸고요. 키워드 제 그 무료 강의 그 강의되는 거 쭉 한번 보세요. 리스트 보시면은 용어로 잡는 한국사 뭐 4강 5강짜리도 있고 흐름 특강도 이런 것들인데, 한국사에 제일 중요한 게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들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요거 잘 잡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사건과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하면 오케이다 라고 제가 써놨는데, 사건과 사실을 그냥 이런 거였지라고 듣고 뭉뚱그리지 마시고요.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갑신정변이란 이런 사건이다. 임진왜란이란 이런 사건이다. 그러면서 관련된 키워드를 합쳐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사건 사실인지를 이해하는 거.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게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중요한 방향성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하나 추가하자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나열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겠죠. 요걸 그래서 시기적인 흐름에 따라 맞추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개별 사건과 사실들을 파편적으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요거 다음에 요거였지, 요거 다음에 요거지, 이것 때문에 이게 발생한 거야 라는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흐름을 기억하자.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흐름을 기억하자. 이게 한국사 학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해서 제가 만들어둔 2개의 특강, 용어 특강과 흐름 특강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더해가지고 사건 사실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렵다면, 교과서가 딱딱하다면 핵인싸, 핵심인 한국사라는 우리 EBS의 야심작입니다. 핵인사를 통해서 사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1학년이니까요. 아직 3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핵인사라든가 특강들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국사 학습을 입체적으로 정확히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강의들 키워드 검색해 보세요.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총평을 해드리고요. 이건 이제 요식적으로 전체적인 단원 분류표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항상 제가 나누는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누고 주제별로, 시대별로 나눠가지고 조선의 정치가 몇 문제인지, 조선의 문화가 몇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일단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 없습니다. 본래는 전근대 대 근현대 중에 근현대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이 배우기 여기까지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아직은 전근대사가 이만큼 나왔고 근현대 파트는 불과 7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본래는 이쪽이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비중은 정치사가 제일 높죠. 항상. 경제사회 문화도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약간 주목할 게 있다면 통합형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자료에 정치를 주고서 답은 경제사의 문화를 찾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서 일단 참고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됐죠? 이렇게 일단 분류표까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이제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하면서 수업을 설명해 진행해 드릴 겁니다. 잘 참고하시고 해석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석은 1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